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성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은 이제 매매 대금의 10%를 내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매매 계약은 이제 당사자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우리 학계와 판례에서는 이제 처음에 지급한 이제 계약금은 계약금을 교부로 매매 계약에서 종된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 계약이 목적이지, 주된 매매 계약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목적이 일단 달성이 되면은 매매 계약이 소멸하게 돼서 따로 종된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을 해줘야 하거든요. 현재 실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을 하고 계약금 10% 정도를 이제 매매 대금에 충당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하죠. 그런데 계약금은 이제 종래에 뭐 내금, 성금, 보증금, 예약금, 착수금, 약정 등의 명칭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재 우리 민법 제 565조 제1항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반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어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이웃나라 중에 독일의 경우는 독일 민법에서 이제 계약금은 증약금일 뿐 해약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별도로 약정을 정하면 해약금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해약금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지의 의사 표시는 유효하고요. 청산 관계로 발생하는 이제 법정 채권 이외에 해약금 지급을 이제 청구할 수 있어요. 독일 판례에서는 이제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처음에 교부한 계약금을 이제 선급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제 독일의 계약금 교부에 대해서 계약금 계약이나 뭐 요물 계약으로 의지하는 견해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프랑스 민법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제 계약금을 이제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 해약금으로 보려면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특약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이제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민법의 경우는 만약 해약금에 대한 이제 특약이 없었으면 그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선급금이라는 이제 의미는 나중에 매매 대금에 이제 충당한다는 얘기가 되죠. 만약 부동산 매매 계약이 모두 이행되면 해약금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프랑스의 계약금 교부에 대해서 요물 계약으로 해석하는 이제 견해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일본 민법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비슷하게 계약금을 이제 해약금으로 보는 듯한 이제 그런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민법 제 565조의 내용을 보면 뭐 계약 당시에라던가 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이제 뭐 조건적인 내용이 일본 민법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달라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법학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제 계약 준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좀 이제 조건적인 내용을 넣어서 적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입법론적으로 이제 개정을 이제 주장하는 견해가 좀 많은 편이고요. 과거 2020년도에 일본 민법이 개정되고 나서 4월 1일에 시행되었을 때는 이제 일본 민법 제 557조 제 1항을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현실적인 제공을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의 계약에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느 학술 논문에 의하면요. 현재 일본 학계와 판례에서는 계약금을 선급금이나 내금으로 보는 태도가 비등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을 해약금의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증약금이나 별도의 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논리에서 이제 계약금을 선급금이나 내금으로 보면 계약금의 교부로 대금의 일부 지급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민법 제557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만약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뭐 그러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뭐 포섭이 되어 가지고 해약금으로 보는 추정의 규정 내용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진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일본에서 있는 건데요. 이게 이 비판이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중도금 지급을 했을 때 이제 이행의 착수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희한하게도 이러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제 대금의 일부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러한 논리가 좀 이제 혼란스러운데요. 어쨌든 이제 결국은 만약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일본도 계약금의 성질을 우리나라처럼 이제 종된 계약금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아울러 고려해 보면 현재 독일, 프랑스, 일본은 계약금을 증약금이나 해약금 추정도 하면서 매매 대금의 일부인 선급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 보이는 듯 싶어요.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이제 추정하는 성격이 가지고 있으면서 학계와 판례에서는 이제 계약금 교부를 종된 계약금 계약이나 요물 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적이 달성되면 매매 계약이 소멸하게 되어 가지고 종된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이제 매매 대금에 충당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이제 다음 콘텐츠 영상에서 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